안녕하십니까? 6월 18일 목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데스크의 아이린입니다. 오늘은 지난 16일 영국과 주요 국가들 사이의 최근 관계라는 제목 아래 첫 번째 순서 중공과 영국 관계에 이어 두 번째로 호주와 영국 관계를 간략히 보도하겠습니다. 보리스 수상은 오늘 오스트레일리아와 FTA를 맺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호주는 영국의 7번째로 교역량이 많은 국가입니다. 구체적인 협의가 다음 주 스코트 모리슨 호주 수상이 영국을 방문함으로써 실무적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호주 말고도 브렉시트 한 영국과 FTA를 맺겠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나라는 여러 곳입니다. 미국, 일본, 뉴질랜드, 인도, 한국, 중국 등 여러 나라가 영국과 유럽연합이 무역협정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럽과의 무역협정은 영국 연근해 어업권을 놓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호주와의 FTA를 보리스 수상이 흥분한 것처럼 브리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기자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기잡이 문제를 놓고 지루하게 요구하는 유럽연합에 대한 일침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망가진 세계 무역시장 구조를 차제에 바꾸어 새로운 질서를 건설해 보자는 의도가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호주는 연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놓고 중공과 실랑이를 벌였었습니다. 왜 일찍 알려주고 중국인 해외여행을 금지시키지 않았냐는 불평을 호주가 시작하였으나 중공은 성실한 답변 대신에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 드디어 지난 달에는 호주산 보리에 대해서 70% 관세를 소급 적용하는 무역보복을 가했습니다. 호주는 보리 생산량의 60%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중국은 호주에 크루즈선 정박시설을 건설하는 등 관광업 부문에서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들을 건설하는 현장에는 일반 노동자들까지 모두 중국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성된 중국 시설물을 지키기 위해 중국 해군이 주둔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중국의 단계적 진출은 동남아시아를 위시 남태평양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남태평야의 널브러진 소규모 섬나라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고 공무원들은 매우 부패해 있어서 중공이 약간의 뇌물만 주면 무엇이든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피지, 솔로몬 군도, 나우루, 키리비티, 바누아투, 사모아 등입니다. 중공은 이런 나라들을 블루 에커나믹 패시지라고 부르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단계적 접근을 하여 경제적 속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어업권을 나누어 달라고 접근합니다. 2단계는 항만 건설 등 관광시설을 지어서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합니다. 3단계는 중국 해군 주둔을 요구합니다. 중국은 이미 10여 전에 이 방법을 인도의 턱 밑에 있는 스리랑카에 적용하여 성공함으로써 지금은 경제력이 약한 스리랑카의 콜롬보 항구를 100년 조차까지 하였고 관리를 위해 중국 해군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정치인들은 공공연히 말합니다. 근대 지구 역사의 초장은 브리티시 제국 시대였다. 두 번째는 아메리칸 시대였으나 끝나가고 있다. 세 번째는 차이니즈가 세계를 지배한다. 그 준비를 아시아에서는 블루 이코노믹 패세지 정책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고 유럽과 아프리카에서는 1대1로 정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공이 실수였든 고의였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출은 선진국들이 눈을 크게 뜨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경고에 의해 시작된 화웨이의 5G 통신망 구축 중단과 맞물려 중국을 견제하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G7에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제의 한국도 대중공 정책을 이번 G7 초청을 기하여 다시 검토하여야 할 시점에 온 것은 분명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반 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 타임지와 인터뷰한 것을 본 방송 박지현 제작팀장이 간추린 내용입니다. 반 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미북 정상회담으로 인해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17일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유감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3차례 단독 정상회담을 부여했고, 아마도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아와 화려한 행사에 대한 취향에 맞춰졌으며, 김정은은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한 차 정상회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열었고, 2019년 6월에 판문점에서 회동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계속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BID, 를 원한다고 했다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BD,로 목표를 바꿨고,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반 전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일부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해왔다며, 하지만 이 문제는 미국의 본토의 안보와 안전에 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안보와 안전의 문제이고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반 전 총장은 북한이 20개에서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선언하고서도 한 번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오랜 집단적인 노력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남북한의 화해를 다루는 데 있어 외교가 여전히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반 전 총장은 국제적인 도전에 강대국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제 협력이 모두를 하나로 묶는 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기사들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방송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